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고려아연의 주가와 기업 분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통해 주가 흐름을 짚어보고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가치와 실적, 그리고 배당 상황,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회사의 사업 구조와 미래 전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고려아연은 과거에도 전 세계적으로 금속 산업이 주목받을 때 크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은 우리나라에서 피철금속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 대략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큰 변동 없이 40만원 안팎을 유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2020년 후반부터 주가가 완만하게 우상향을 타기 시작했죠. 이때 코로나19 이후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특히 피철금속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자재 관련 기업인 고려아연도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2021년과 2022년을 거치면서 주가가 중장기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했고 투자자들도 탄탄한 실적 기반의 기대감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022년 중반 이후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시장 전체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컸던 시기에 비하면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 오랫동안 50만원 근처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버티는 흐름을 보였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우상향을 시도하기도 했죠. 최근 일봉 차트는 급등과 급락이 섞이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올해 초쯤부터 주목할 만한 사건이 생기면서 주가가 단숨에 80만원을 돌파한 뒤 90만 100만 원선까지 단기 과열 양상을 나타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0만 70만원대로 주가가 눌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조정이 일단락되고 70만원대를 지지선 삼아 회복을 시도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80만원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고 그 위로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이전에 단기 고점이 형성되었던 구간이라 매물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음으로 조금 더 길게 시야를 넓혀서 주봉과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고려아연은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금속 가격이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때 단기적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꾸준히 주가가 성장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기조,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맞물려 있어서 원자재 테마가 계속 탄탄하게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아연이나 금, 은 등 귀금속을 포함한 피철금속 시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고려아연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기업 펀더멘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재무제표와 실적을 살펴볼게요. 고려아연은 피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지닌 기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금속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어서 경기 민감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고한 영업활동을 해온 편입니다. 특히 금, 은, 아연, 연, 동 같은 여러 피철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때는 타격이 있겠지만 고려아연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변동성을 어느 정도 낮춰왔어요. 배당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죠. 고려아연은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배당 성향도 제법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등에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높아졌어도 원자재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과 함께 이 회사의 꾸준한 배당 지급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배당 매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려아연은 피철금속을 재련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러 금속을 만들어내고 판매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금이나 은 등 귀금속도 함께 생산하면서 금속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하면 그 상승세가 여러 금속에 고루 반영될 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속 가격 전반이 내려간다면 여러 종목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어요.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미 국내외 재련소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만큼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경쟁사 관점에서는 국내에서는 동국제강이나 포스코홀딩스와는 조금 다른 분야지만 금속이라는 공통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글렌코어나 발레, BHP 등 글로벌 자원 채굴 및 금속 기업들과 시장 경쟁을 하기도 해요. 다만 이들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재련만을 전담한다기보다는 광산 개발부터 재련까지 전방 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자사의 재련 기술과 노하우를 강점으로 삼아 특정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재무 안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려아연은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면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차입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국면에서도 재무 구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원자재 사업 특성상 재고 자산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고 금속 가격 변동에 따라 재고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미래 전망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산업용 금속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연이나 연, 동 등 다양한 금속의 단가가 상승할 수 있죠. 이는 곧 고려아연의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 거꾸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속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테니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둘째 포인트는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이슈와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태양광 풍력 발전이 늘어나는 등 친환경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각종 금속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니켈이나 코발트, 전력,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구리 등 금속 원료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비록 고려아연이 대표적으로 아연을 비롯한 귀금속 중심이긴 하지만 향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런 흐름에 올라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나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최근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에요. 고려아연은 수출 비중도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또한 금속 가격 변동성은 경기 변수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슈, 무역 분쟁, 국가 간의 원자재 보호무역 정책 등 여러 외부 요소에 의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실적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이슈도 놓칠 수 없어요. 대기업 집단에 속한 몇몇 회사들과의 지분 교환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소식이 과거에 주가 급등락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지배구조 변화가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투자 판단 관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재련업계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갖춘 기업이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회복될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다만 경기 사이클과 원자재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면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차트상 최근 고점인 90만 100만 원대에서의 매물 부담을 의식해야 하고 아래로는 60만 70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각종 금속의 수요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성장 테마에 올라타면 고려아연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여지도 충분해 보여요. 그러나 전통적인 재련 사업 특성상 제품 단가가 세계 경기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죠. 또한 경쟁사나 유사 업종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내만 놓고 보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과는 생산 품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금속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서로 가격 변동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해외 쪽으로는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자원 개발 회사들이 강력한 경쟁자일 수 있어요. 이들이 원광 광석부터 제련,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고려아연의 협상력이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재무제표와 배당, 경쟁구도, 사업구조,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고려아연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크긴 하지만 그만큼 상승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수혜도 상당한 편입니다. 또한 견조한 재무구조와 배당 매력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부분이에요.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금속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 그리고 환율이나 무역 분쟁 등의 변동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관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분석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실제 매매를 결정하실 때는 시장 상황과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려아연은 분명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모든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뒤따르니까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특히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손절 라인이나 익절 목표 등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을 심도 깊게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국제금속 가격 흐름과 함께 주가가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경기 침체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지만 원자재 섹터가 주식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